그 2024년 1월 21일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한국이 21일 맞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현재 그렇고요. 미국은 현재 새벽 5, 서부는 지금 5시고요. 이 시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채널에서 이때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기하학적 대수학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라임 자체가 기하학적 통계학이랑 좀 비슷해서 좀 거시기하긴 한데 조금만 더 엣지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취지는 말 그대로 대수학을 얘기를 하려는 건데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려는 시간이에요. 취지는. 그리고 어떤 성격들을 좀 약간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대화를 좀 해나가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단은 시간은 현재는 총 1시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진행이 되는 거를 봐가지고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아마 제가 1시간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일단 디스클레이머부터 하면 이 시간은 렉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뭔가 기하 모시기 달고 있는 것들은 어지간한 건 거의 다 제가 렉처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기하학적 통계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어떤 형태로서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나 2024년 들어서 지금 수질 채널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있냐면 필요하면 알아서 소모임 조직해서 공부하시라.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도움될 것 같으면 어떤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특히나 이제 대수학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소모임 조직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발표로서 무슨 뭐 어떤 소위 이제 쌈박한 렉처 남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이 모든 의미에서 전혀 없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약간 컴팩트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인 어떤 취지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냥 뚱하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낼 겁니다. 어떤 이때까지 어떤 채널들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다시 없애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좀 성격에 대해 좀 약간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괜찮으시죠? 제가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오히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진행했던 직문수 7번째 노트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노트를 어느 결에서 공유할 거냐면 이 시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기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예를 들어 2 곱하기 2행렬의 무슨 뭐 제너럴 리니어 그룹 이런 것들은 대충 다 어떤 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노트를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놨냐면 일단 이제 직문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먼저 군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들으시는 거다 보니까 리마인드를 해놨고요. 군이라는 게 뭔지 리마인드를 해놨고 어떤 선형 함수랑 2 곱하기 행렬을 곱하는 거랑 사실은 대응이 된다. 어떤 서형대수학에서는 소위 말해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항등행렬이랑 역행렬의 개념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대수적으로 제가 정말로 유도를 해놨어요. 대수적으로 제가 정말로 유도를 했어요. 그 정의를 아니까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끝냈거든요. 이게 이제 의미들은 이제 어떤 직문수에서 이제 앞으로 두세 차례 걸쳐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일부러 직문수 혹시 내 코드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유도를 해놨냐면 고구마 100개 먹는 느낌을 일부러 유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직문수 라인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이게 대수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문제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대수학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상들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군, 그리고 환, 그리고 체, 그리고 벡터 공간, 그리고 가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대수학에다가 어떤 형용사를 붙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대상들이에요.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대수학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고 싶으면 대수학의 어떤 이제 저희 기준은 추상대수학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대수학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추상대수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여기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수상대수학에서 일일이 가르칠 생각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어떤 그, 허들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만들고자 하는 방식은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대수학과 같은 대상들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뭐가 어렵냐? 방금 제가 보여드린 노트처럼 적어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어쩌라고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쩌라고라는 느낌은 증명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봤는데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약간 여기서 길을 잃는 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핵심에 해당해요. 즉 저희는 보통 이제 추상대 수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혹은 여기다가 온갖 형용사들을 붙여요. 예를 들어 가완 대수도 있고 호몰로지 대수도 있고 뭐 온갖 대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오해들을 많이 하냐면 이 두꺼운 책들을 읽어요. 약간 이제 군 이론 예를 들어 추상대 수학이라고 하면 여러 좋은 책들이 있어요. 랭의 무슨 알제브라 책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어떤 대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일단 이런 책 같은 거를 마스터를 하는 거고 제가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시간에는 노노노노노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시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대수의 어떤 기본적인 슬로건은 구체화로부터 추상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순서를 계속 바꾸는 게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역행렬의 유도를 본 적이 없어서 역행렬에 대해서 사이다 먹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자체를 어떤 렌즈를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가 저희한테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짜증이라고 보는 관점이 좀 더 맞아요. 직관을 못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냐? 두 가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지고 오라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대수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한테 익숙한데 사실은 모르는,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 환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모른다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들에 해당하는 재미있는 예시들을 두 개 이상 들 수가 있냐. 이게 거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매스메리컬하게 예시를 찾을 수 있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구조들을 갖고 있는 내 마음을 울리는 예시가 적어도 두 개 이상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구조를 만족하는 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말 알아들으셨나요? 그리고 두 개 이상 편하게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는 사실 잘 모른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대상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의 목적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거든 다 좋아요. 군도 좋고요. 뭐 노말 서브그룹도 좋고요. 아이디얼도 좋고요. 환도 좋고요. 벡터 스페이스도 좋고요. 가군도 좋고 그리고 추상대수로부터 뻗어나가는 어드밴스드한 대수적인 대상들 다 좋아요. 어떤 것든 좋아요. 논문 가지고 오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안 가르쳐 드릴 거니까.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것들에 대해서 그 오브젝트들을 그러면 어떻게 내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클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디스커션하고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레퍼런스들을 거쳐야 되느냐라고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그 이제 제가 몇 분들은 이제 대화를 해봤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통계학에 관심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양자역학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통계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러면 이런 점을 예를 들어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통계학의 맥락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대수학을 신경 써야 되느냐 하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익스포넨 패밀리가 토릭 버라이티라고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수적인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구체적으로 보려면 이거 이렇게 봐라. 그리고 공부해 오시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슬랙이나 이런 거 남기면 내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표현론적인 맥락들이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것들도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제 늘 얘기하죠. 이제 모든 걸 저희는 다 공부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맥락들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룹 액션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어떤 리그룹 액션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세관이 많은 것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맥락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또 어떤 분들께는 대수기하적인 얘기들을 하고 또 음, 어떤 분들께는 표현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근데 이것들을 그냥 그 모든 리거러스한 라인 바이 라인을 따라가는 그 노선은 각자한테 맡기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들은 각자한테 맡기고 지금 이 스테이트먼트가 뭔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라는 거를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를 대화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을 대화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보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남겨져 있냐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대학원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게 된다 해서 적어도 저는 그 공부들을 많이 해온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런 노선을 가지고 보면 된다라는 길들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시간의 취지 자체를. 좀 이해가 가셨나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는 저는 무조건 기하학적인 시각을 깔고 갈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복수 해석학을 토대로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간 한 시간 후에 기본적으로 복수 해석을 하는데 그걸 토대로 얘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대수학을 이해하는 어떤 가장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군, 환, 체, 벡터 스페이스, 가군의 그 디테일들에 대해서 그 오브젝트들에 대한 여러 불편함들에 대해서 고구마를 먹고 오는 거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오는 가운데 이 시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하학적인 대상들과 복수 해석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보면 해소가 되냐로 얘기들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학이랑 관련된 추상에서 뻗어나가는 그 어떤 대상들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정해지면 그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결이 아니라 각자한테 어떤 각자가 갖고자 하는 관점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관심사도 다 다르고 그거에 맞게 얘기를 하고 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다 괜찮으신가요? 자 혹시 그러면 좀 어느 것들을 좀 약간 관심을 좀 가지시는지 조금 막연한 얘기도 일단 처음이니까 괜찮기는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뭘 공부해야 돼요. 저는 이런 질문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군, 환체, 벡터 스페이스 가공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 질문을 좁히기 위해서는 본인의 맥락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절 다 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단지 그 맥락들을 좁혀주시면 당연히 본인이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같이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있을 거라는 거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얘기들 좀 이제 오늘 쭉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사실 여기 참가자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 각 참가자분들이 제시하는 어떤 대수적인 대상들을 이 어떤 제한된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요, 그 기껏 해봤자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군 환체 벡터 공간 가군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시든지 간에 대성 얘기해야 되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근래 공부하던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프로젝티브 모듈 같은 게 있는데 그 개념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네. 그거에 대해 나눠보고 싶다라고 만약에 여기 들고 오면 바로 그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거를 일단 상정하고 이 시간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예를 들어 호몰로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상들에 대한 뭔가 인젝티브 모듈, 어떤 프로젝티브 모듈 이제 정의를 보면 뭔 말인지 알겠고 그리고 예시를 봐도 뭔 말인지 알겠는데 여전히 고고한 먹은 네,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어쩌라는 것이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lem마도 뭔지 알겠고 뭔 소린지 알겠지만 그 표현할 수 네, 없는 그 짜증들에 대해서 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은 그 지금 제가 말한 그 대수적인 대상들을 지칭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어떤 형용사가 붙을지는 모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갈라 그룹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조합론적인 맥락에서 영타블로를 들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그것들은 다 좋아요. 일단 1번.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일단은 슬랙에다가 남기게끔 하고 싶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는 거는 미리 좀 대화가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적어도 이런 거에 그러면 짜증이 난다. 이거 여기 이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슬랙에다가 어떠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걸 남겨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배경이 다양하고 그리고 사실 공부에 대한 니즈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중에서 특정 공부들은 제가 이거를 그분들을 리더로 해서 소모임으로 돌려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자체적인 스터디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실제로 라인 바이 라인을 따라가는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시간에 할 생각은 없지만 그것들은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분이 프로젝티브 모듈이 불편하다. 이 불편하다는 거는 책을 이해가 안 간다일 수도 있지만 좀 그거랑 다른 결일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은 그걸 해소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내용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소모임들을 뭐 단기 성격이든 그것들을 조직하는 것들은 채널 랩에서 하고 그럼 이제 슬랙에다 그 글을 올리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 대상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하면 같이 그것들은 공부하시거나 혹은 레코드본을 남겨가지고 뭐 가르면 유익을 누리게 하면 되고 이 한 시간 동안에는 그런 프로젝트 모듈을 예를 들어 우리는 이것들을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냐 이 얘기들을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질문이나 어떤 그 관심사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식으로 막 던질 거냐면요. 그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상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스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레퍼런스들이랑.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공부하시고 또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또 혹시 또 하실 말씀 더 있으면 듣겠습니다. 네, 시간은 금입니다. 빨리 나와주십시오. 그 저는 이제 처음 들어올 때 뭐 제목 자체는 저는 이제 익스테리얼 지브라랑 스피너를 조금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군이라든가 뭐 모듈까지 어찌 보면 모듈이 오히려 예시 찾기 쉬운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한 맥락에서는 물리에서 예시를 찾을 수 있지만 군은 아무거나 찾아도 다 나오는데 링은 꼭 링의 구조를 써서 해야 되는 조금 엘리멘터리한 그런 거를 제가 예시를 많이 모르고 했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저에게 좀 딱 더 갖춰져 있으면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저 스스로가 누구에게 설명할 때가 이제 좀 그렇게 잡힐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찾고자 합니다. 네, 그거는요, 그 너무 중요한 지적인데, 그 기하학적으로는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준 기하학 들이대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기하학적으로는 환이라는 대상은요, 공간을 지칭해요.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외계어를 좀 떠들면 그 알제브렉 센스에서 커브라는 거, 커브의 데피니션이 무엇이냐?
곡선의 정의가 무엇이냐. 여기서 제가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고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뭐 어파인 그러니까 어떤 RN이나 CN 이런 거 말고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거 말고 컬브의 정의가 뭐냐고 하면 제가 어떤 개소리를 걸 수 있냐면 디스크릿 밸류에이션 링의 스펙이다. 이게 커브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 들어보면 뭔 개소리야. 이게 지금 딱 그 대수적인 정의들만 놓고서 얘기를 하니까 개소리로 느껴지는 딱 그런 결들. 그래서 환이라고 하는 대상이 왜 기하학적으로 공간을 지칭하는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수적으로 기하학적인 거를 이해하는 거에 가장 핵심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복수해석 과학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것도 그 어떤 보편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그 이제 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커뮤터티브 링, 가환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바이블로 여겨지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그 컴퓨터티브 알제브라. 이 책이 보통 바이블로 여겨지는 책이고 참고로 그 대수기하 쪽에 하치온 책을 읽어보면 이 책 끝까지 다 한다고 시작하고 0.1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로 끝까지 다 한다는 전제에서 정말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그 여기 보면 그 이 챕터 3에 해당하는 개념인데 챕터 3으로 제가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제가 설명해 드릴 생각이 없고 그 방향만 집어드린 다음에 이제 어떤 확실한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홈로지컬 알제브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대수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겠고 본 적이 어떤 유심히 본 적이 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쓸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런 어떤 소위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컨셉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아마 단어가 있어야 될 텐데 로컬라이제이션 어떻게 말하죠? 예, 뭐 로컬링,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 대상들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그 단어 영어 단어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그 정의가 뭐가 돼? 대수적인 정의가 뭐가 되느냐? 로컬라이제이션 하면 어떤 느낌이 냐면 약간 국소화한다 이런 느낌이죠. 느낌 자체가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대수적인 것처럼 생각이 드세요? 기하학적으로 생각이 드세요? 약간 기하학적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단어의 어떤 뉘앙스만 본다면. 근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저 정의를 보시면 이게 뭔 개소리냐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뭐 다시 내가 그냥 읽어보면 커뮤터티브 링 A를 주고요. 거기서 프라임 아이디어를 뽑고요. 그 프라임 아이디어를 컴플리먼트를 취해서 그러면 이게 프라임 아이디어를 바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대수적으로 이게 멀티플리커티브 클로즈 सब셋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아까 어떤 규정하고자 했던 그 이제 그링 오브 프랙션 이 정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면 이게 맥시멀 아이디어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로컬링이 된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로컬라이제이션 at 포인트 P라고 부른다. 혹은 프라임 아이디어 부른다 하면 제가 지금 기대한 이 시간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들어오는 분들의 정서가 어떤 기대하면 저게 뭔 개소리지? 그러니까 이 개소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대수적으로 저거를 검증할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대수적으로 검증하더라도 내가 저거를 뭔지 알 거란 확신이 안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궁금한 건 그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이게 도대체 기하학적으로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 좀 더 정확하게는 이게 어떤 제가 말하는 게 기하학적으로 무슨 뭐 애널로그로서 유비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기하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 진짜로 그거가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학적으로는요, 공간에 해당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링에 대응이 되어지고요. 그 링 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매니폴드와 같은 공간이 있으면 매니폴드에서 예를 들어 탄젠트 번들을 토대로 해서 이너 프로덕트 도입해가지고 하는 게 미적분학이란, 아니 미분기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그 리니얼라이제이션을 하는 방식 자체, 즉 대수기하적으로는 벡터 번들이라고 보통 호칭을 하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개념이 정확하게 모듈이에요. 그래서 대수적인 어떤 개념들만 가지고 보면 모듈이라고 하면 뭐 어떤 필드 그러니까 F 모듈 그냥 벡터 스페이스를 일반화했다 그리고 뭐 그런가 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별 재미없는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하학적인 관점을 알고 나면 아 링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응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링에 대해서 적절히 다루어주는 벡터 번들 스트럭처가 있어서 그게 어떤 모듈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다룰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하학적인 대상들로서 환원이 되어져요.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체화들을 거쳐서 보면 되느냐? 에서 가장 단순한데 논트리비한 대상들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알아서 공부하시고 또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걸 공부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성격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은 그 이 노선에서는 필요해요. 약간 수리 물리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히친 모듈라이 스페이스 이런 노선들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표현론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죠. 이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론 자체가 이제 물리학이라고 보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그 공간의 어떤 분류랑 관련이 있는 어떤 수학들을 어떤 수리물리적인 대상들을 하려면 지금 이 관점들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쪽 톡들을 들어가면 이 관점들이 장착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외계어로 들리는 그런 성격들이 다 이 문제들이에요. 된다고 보면 다 맞아요. 네, 그 얘기는 무수하게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좋고요. 혹시 또 다른 얘기도 하실 것도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다음 학기 때 사실 가원대수를 수강해야 되는데요. 그게 제가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반드시 그런 기하학적인 직관들을 탑재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이게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어떤 대수적인 그런 스텝들만 밟아서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는 음, 그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이제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국 인종의 수학자가 허준일 선생님이죠. 아마도 그 허준일 선생님의 업적은 어떤 거냐면 그 조합론을 기하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지금 어떤 시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론이나 어떤 조합론이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알제브레이크한 어떤 오브젝트들을 기하학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봄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 있는 진전들을 얻은.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커뮤니티들도 분명히 적지 않다는 거죠. 자, 일단 하나는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거 한번 뽕 맞으면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 관점을 장착하게 되면 다시는 그 과거의 관점으로 못 돌아가요. 그 이건 제가 뭐가 욕이 나다 약간 이런 거보다 약간 제가 뭐라고 비유하고 싶냐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 핸드폰들 저희 다 쓰던 물론 지금도 어떤 그 요금상 스마트폰이 아닌 것들을 대부분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한 번 이게 어떤 건지 알고 나면 못 돌아가는 그거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수기하를 공부했던 어떤 이제 그 수학자들 대부분은 어떤 관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냐면 과한대수랑 호몰로지 대수가 실제로 그 대수적으로는 이제 실체가 맞기는 해요. 실체가 맞긴 한데 그것들을 공부할 때 약간 불만을 갖는 정서들이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 이게 왜 기하지? 약간 근데 이게 한번 기하인 걸 보게 되면 그 거기서 약간 환희를 갖게 되는 그게 있어요. 어떤 그것들을 이제 보면 과거로 그냥 못 돌아간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목적은 그거를 낚는 게 이 시간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학이 재밌네. 이걸 재밌다라는 걸 보는 데 있어서 약간 그것들을 어떤 각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이고 보통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여러 이제 그 이제 커뮤니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런 어떤 관점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들을 하고 그거의 어떤 일례가 예를 들어 갈로아 그룹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언급한 가완데스나 홈로지데스 이런 거 알려면 일단은 좋은 책을 장아봐서 다 풀어봐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성격들이 가깝냐면 이 지금 언어를 이미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거랑 대응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만의 감이 있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뭔 말인지 알거든요.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그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시 제가 그냥 펴놓은 게 지금 아띠아츠가 그냥 펴놨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건데 디렉 리밋이라는 요 개념들을 바라보면 이거 물론 열나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어떤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 다 기본적인 이것들을 공부할 때 어쩌라고의 느낌을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어떤 정의들을 이 지금 어떤 연습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때 어떤 느낌이 받냐면 이게 도대체 뭔 약간 이 느낌에서 이걸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느냐 약간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설명해 드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오히려 그 길만 좀 잡아드릴 생각입니다. 저도 다 알지도 못하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니야. 약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약간 기하학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공부했던 그런 게 어렴풋이 찾아보 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들이 있을까. 근데 저한테 좀 흥미롭게 다가온 거는 그 당시 공부했을 때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그 폴리노미얼 링에서 그 코션트를 해주는데 x제곱 더하기 1 아이디얼로 코션트를 해주는 게 그게 그 뭐냐 그 복소수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랑 같아진다. 그러니까 C 구조였나? 어쨌든 그게 왜냐하면 x제곱 더하기 1은 0에서 다 뭐 사라지네. 그거를 i라고 잡자 했는데 저는 그거 자체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뭔가 그 뭔가 코션트를 한다는 느낌들은 다 뭔가 기하학적으로 뭔가 붙이는 거 그 어쨌든 뭐 집합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뭘 동등하다고 볼 것인가, 뭘 같다고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거 분할을 잘 해준 다음에 그 분할 그거를 약간 토폴로지에서는 약간 코션트 시키고 근데 그게 약간 접목시키는 느낌도 들면서 결국은 그 어떤 아이디어들로 나눌 때 그것만의 어떤 만들어지는 그 공간, 그려지는 그 공간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 좀 예시들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들었고 또 대수학 공부하면서 좀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액션. 뭔가 액션을 취해주는데 그 예시 중에서 그 시메트릭 그룹을 가지고 그 액션을 취하는데 그거를 뭔가 그 정육면체나 뭐 정삼 예를 들어서 뭐 정사면체에서 그걸 액션을 취해주는 그 작업들이 매우 좀 흥미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컨주게이트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컨주게이트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셋으로 봐가지고 하는데 그게 뭔가 또 뭔가 흥미로운 구조가 되면서 뭐 되게 흥미로운 정리들이 좀 깔끔하게 증명이 되는 게 그것도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좀 그리고 호몰로지 얘기를 하니까 저도 예전에 했었을 때 막 플랫 모듈이니 그리고 또 익젝트 할 때 갑자기 화살표 두 개 가면서 뭔가 되는데 그거 예시 중에 하나가 갑자기 프로젝션 맵을 하나 잡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기하적으로 무슨 그림이 그려질까 되게 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가지고 되게 불편했었는데 그리고 전에 뭐 생각나는 정리 중에 하나 뭐 스네이크 lem마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도대체 갑자기 뭐 다이어그램 커뮤트 하면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도대체 다이어그램이 커뮤트 한다는 게 좀 어떤 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많은 궁금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지금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시간에 필요랑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똑같이 사실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이게 근데 이제 그 약간 지식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생각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뭐냐면 이 공부를 몇 해 전에 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지 약간 그런 정서보다는 뭔가 누렸던 게 있는 거죠. 누렸던 게 있고 거기서 해본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남아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좀 기대하는 어떤 타겟들은 이런 어떤 고구마 내지 희열들을 스스로가 맛볼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그것들을 적절히 소모임을 조직해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터디를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들어본 것도 이것저것 있지만 그럼에도 해소가 잘 안 되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소를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자 하고요. 수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 한 가지 천기누설이라고 할 만한 좋은 레퍼런스가 그 대수학 자체는 늘 기본적으로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이 구체화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소모임으로 공부하기 좋은 레퍼런스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풀톤의 알제브레 커브 책. 이거 그냥 구글링하면 나오거든요. 다 이제 프리 PDF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지식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자 예를 보려고 하는데 혹시 대수계화 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코디네이링이 뭔지 아시나요? 여기서 뭔지 아냐는 거는 수학적인 정의를 아냐가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어떤 걸 지칭하는지 아느냐. 이 시간에 다 해석하는 경우에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수학적인 정의 한번 볼게요. 그 뭐라고 떠들고 있냐면 이렇게 떠들어집니다. 여기 지금 논틸만 단어가 있긴 해요. 어떤 논엠티 버라이어티가 AN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대수기하에서는 어바인 버라이어티라고 부르는데 뭐 단어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상관없고 이게 뭐냐면 이거 어떤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공간에 대응되는 1대1 대응이 되어지는 이것도 어떤 구라를 치면 안 되지만 조심해야 되는 점. 지금 이 세팅에서는 그 대응 1대1 대응이 되어지는
그 프라임 아이디얼이 이 폴리노미얼 링 안에 있는 요거를 그냥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말하면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과 어떤 특정 프라임 아이디얼 간의 어떤 적당한 1대1 대응이 있는데 이건 일단 그렇다 칩시다. 대충 어떤 그렇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 책을 공부하거나 뭐 어떤 표준적인 어떤 것들을 알면 그냥 되는 건데 그럼 프라임 아이디얼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로 쿼션트를 시켜주더라도 이게 인테그랄 도메인이 돼야 된다는 거를 링 티어리로부터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쿼션트를 시켜준 대상을 지금 이제 영어에 쿼션트 시켜준 대상을 뭐라고 부른다고 하냐면 코디네이트 링이라고 부르겠대요. 자, 그러면 질문은 그거죠. 어쩌라고. 그리고 뭔가 설명들이 있어요. 뭔가 설명들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건 딱 그거예요. 어떤 그 대수적인 대상들이 있을 때 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코디네이링이 기하학적으로 뭘 지시하는 것이야? 다 정의는 이해 가시죠? 프라임 아이디어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 이미의 컴퓨터티브 링에서 하는 말이긴 해요. 이거 구체적으로 저 보는 방식일 뿐. 그 이미의 컴퓨터티브 링이 있으면 거기서 프라임 아이디어를 취해요. 그런 걸로 쿼션트를 취해요. 그러면 이게 인테그랄 도메인이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보통 저희가 대수학을 공부했을 때는 그냥 if and only if 배워요. 쿼션트를 취해주는 게 인테그랄 도메인이 되는 거랑 if and only if가 프라임 아이디얼이고 쿼션트를 취해주는 게 필드가 되는 거가 if and only if가 맥시멀 아이디얼 이렇게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소모멘스 기대하는 거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에 보면 맥스 익스텐션 치면 온갖 어떤 저스티피케이션들 다 나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것들을 라인바인을 따라가는 건 이 시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이 시간에 다 못 알아보거든요. 찾아보세요. 혹은 알아서 공부하세요. 그건 다 이렇게 답할 거고요. 근데 오히려 답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뭔데? 가 질문인 거예요. 말이 이해가시나요?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거는 R quotient I integral domain if and only prime ideal R quotient I field if and only maximal ideal 그게 뭐냐고 이게 질문인 거예요. 질문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질문의 답은 뭐냐면 방금 보여드린 세팅에서의 답은 수학적으로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가 뭐에 대응되는 거냐면 수학적으로는요 이 공간 위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거예요. 펑션 스페이스가 답이에요. 그게 그렇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정의에 있지만 정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직관을 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저게 실제로 수학적으로 저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저희가 컴플렉스 애널리시스에서 오픈셋을 잡을 때 오픈셋 위에서의 거기서 정의가 되는 메로몰픽 펑션들을 보는 거가 정확하게 코디네이팅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기하학을 장착하자면 저게 뭔 개소리야. 이거는 일단 세팅도 전혀가 다 두 개가 다르고 이 느낌인데 이게 한번 공감이 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 똑같은 거였구나. 정확하게.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한 어떤 요 세팅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레퍼런스들 가지고 공부를 해오시면 그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증명이 포인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증명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저희가 그 역행렬의 바이 데피니션을 가지고 알제브렉 매니플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역행렬을 유도할 줄 모른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기하학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그게 취지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또 코멘트 있으면 또 듣고요. 저는 오랜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는 사실 지금은 어 대수나 기하를 공부해야 될 어떤 절실한 필요성은 없는 상태였거든요. 진짜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는 건데, 그럴 때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하면 되는지, 혹은 어떤 방향성, 뭐, 교수님께서 저희 상황을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 했던 방향 그대로 나가라도 좋고, 아니면 뭔가 이번에 이런 걸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좋고, 그냥 좀 그런 어떤 거를 좀 추천받고 싶습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큰 무지하게 어려운 방향성 질문하고 정도만.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결에서는 무지하게 싫어하는 질문인데 그 보통의 맥락에서는 약간 책임을 떠넘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맥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고 지내온 세월들이 있고 하니까 조금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일단은 본인이 알제브라를 좋아하니까 기본적인 어떤 수학들의 결 중에서도 알제브라라는 결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알제브라를 지오메트릭한 결에서 보는 가운데 지금 본인이 신경 쓰는 머신러닝의 도메인에다가 녹여내고자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은 본인의 재미나 커리어 양쪽, 근데 재미가 좀 더 들어갈 것 같긴 해요. 를 위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러면 그 노선을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의 브랜치에서 이어지는 대수적인 분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알제브레 스태티스틱스나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맞는 분야인지는 제가 이제 어떤 쪽에 머신러닝 쪽에 종사하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할 말은 절대로 아니죠. 예를 그냥 드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어떤 분야들을 하시는 분 중에서 대수기하 쪽을 공부하시다가 그쪽으로 하시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필드들을 약간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렌즈에서 그것들을 보시는 가운데 그럼 이제 그것들 머신러닝 렌즈에서 본다는 거는 거기서 어떤 그 연구 방향들이나 어떤 논문 레퍼런스들에서 언급하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내가 관심을 갖는 것들이랑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그것들을 실제로 서술하는 어떤 언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언어들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차분히 좀 알아가면 어떨까? 이 시간과 기본적으로 별개로 저는 좀 그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그 컴퓨터 비전이나 약간 이런 분야들이 기본적으로는 결국 딴 게 아니라 약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하학적인 시각에서는 약간 이런 거죠. 음,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 이제 2차원 구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원 구를 생각을 할 때 R2의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으로 보면 2차원 구가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2차원 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형 기하학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점으로부터 어떤 이제 이 R2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를 그 뭐라고 그러냐 그 스테레오그래프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 그 맵을 사실 가지고 무한점으로서 쏘는 그 관점들을 사실 얻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 경우 그 맥락에서는 기하학적인 대称성이 등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S2에 주어져 있는 오토몰피즘 그룹을 들여다봐서 근데 이 오토몰피즘 그룹이 아마 뭐가 될 거냐면 이게 그 어떤 프로젝티브 리니어 그룹이 아마 될 거거든요. 제가 이거 다시 확인해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생긴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로 이제 본다고 하면 AG 플러스 B 오버 CG 플러스 T 어떤 타입 AD-BC가 논제로인 그래서 그걸로 액션을 해가지고 그 어떤 적절하게 좋은 코디네이트를 잡아주는 게 실제로 오토몰피즘 그룹을 어떤 이제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무한점으로부터 얘를 투영할지에 대한 데이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어떤 오토몰피즘 그룹으로부터 실제로 이걸 리니얼라이제이션 해주면 거기서 등장하는 벡터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어떤 이제 그 미분기하에서 매니폴드에서 포인트의 타겟 스페이스를 잡듯이 실제로 이 그룹 액션으로부터 오토몰피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사용기하학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그게 어떤 특정 패턴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쉬프고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그 쉬프에 해당하는 알제브라익 오브젝트가 정확하게 특정 마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특정 마줄을 이해하면 된다는 노선으로 수학적인 오브젝트가 정해져서 그 마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한 특정 표현론적인 지식들이 아마 들어가는 게 표준적인 어떤 방식들이 되어져서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계신 분들한테 제가 오히려 어떻게 권하고 싶냐면 이런 것들을 책들 레벨에서 찾아보시기보다는 박사학위 논문들 선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디설테이션들 보면 그래도 처음에 어떤 이런저런 설명들 해놓고 예를 들어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헤비한 약간 수학자들이 써놓은 그런 디설테이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어떤 대상들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그 실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오브젝트들을.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질문하신 맥락에서는 전 사실 이거 보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대한 보상과 커리어적인 보상들을 다 얻으려면 여기서 어떤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냐면 상상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 가지고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노선을 따라가지 절대로 마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것들이 설령 안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구체적인 몇 가지 단서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나중에 이게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걸 굉장히 잘 상상하시는 가운데 다른 의사결정들을 해나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물론 당연히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지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노선들을 잘 찾아가 어떤 방식이 됩니다. 네. 그 또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듣고요. 아직 20분 남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톡 올리셨을 때 약간 복수 느낌이다 그러고 간을 보러 들어왔는데요. 너무, 너무 헤비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네, 일단은 있어서, 일단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니라고 이제 단정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어떤 쓰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헤비한 단어들이 이게 사실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좀 어떤 그 먹물 먹은 느낌들을 좀 내는데 오히려 그 아주 단순하게 그 어떤 예를 들어 그룹
어떤 뭐 그룹과 그룹 간의 어떤 그룹 호모모피즘 간의 어떤 커널, 이게 어떤 리니어 어떤 이제 알제브라 레벨에서는 벡터 스페이스 간의 어떤 그런 커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 해석학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갈로아 그룹 얘기하고 해왔던 것들 아시죠? 그 약간 오히려 그런 노선에서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들이 분, 환, 채, 벡터 공간, 가군, 마줄 이것들에 대한 거라면 저희가 이것들은 각자한테 맞게 질문을 제가 이것들을 드리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지금 어느 포인트가 불편한지에 대한 거가 딱 그게 건드려지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스터디를 가지고 가려는 거고 보통 많은 경우 그 이 스터디 어떤 이제 그 대수적인 대상들을 기하학적으로 보는 게 어려운 이유가 지식이 부재여서가 아니라 이 어떤 질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해소할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어떤 언급되어져 있는 대상들을 어떤 헤비한 공부들을 하고서 이해를 해야 되면 사실 저희가 이 공부라는 취지가 안 맞아요. 오히려 저희가 기하학적인 시각들을 도입한 이유는 이거 어떤 통합된 시야들이 어떤 있어서 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공부하게 되는 게 맞긴 한데 병렬로 공부하는 느낌보다는 저희가 그 통찰력이 생기게 되면 그걸 보는 게 재밌어지잖아요. 그걸 어떤 없는 어떤 소스에 해당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수 해석학이랑 같은 노선에서 들어오시는 거라면 굉장히 어떤 좋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선택이지만요. 네, 좋습니다. 또 있나요? 그 저는 좀 이런 이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달라진 태도가 예전에는 막 그러니까 저 지금 현재 리만 기아 그 미분 그 계산이랑 그 복소해서 그 좀 따라가고 있는데 예전이었으면 저는 왜 YDX 빼기 XDY 이런 거 왜 계산할까? 어차피 계산이 되어지는 거고 미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커버처이랑 톨션 그냥 왜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하냐? 왜냐면 그 티어럼 자체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건 하나의 그냥 특정한 예시에 불과한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태도가 약간 바뀌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그 약간 그 커브를 잡았으면 그 코사인 세타 뭐 코마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커브를 직접 계산해보고 싶고 직접 커버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공률이 뭐 되게 사소한 보이는 예시 중에 그 원 같은 거는 R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약간 좀 알아보고 싶고 거기서 어떻게 좀 변형을 시켰을 때 그래가지고 좀 공부를 해나갈 때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왜 저는 이해를 못했던 게 y 제곱은 ax 세제곱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까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게 왜 이게 흥미롭지? 좀 더 추상적으로 다루면 안 되나? 라고 좀 싶었는데 지금은 차라리 A도 아니고 그냥 EX 세제곱 그냥 구체적으로 더 하는 게 좀 보고 싶다. 그래야 오히려 추상적인 대상들도 좀 더, 좀 더 잘 이해할, 좀 직관이 되고 그걸 내가 스스로 구체적인 예시를 직접 뭐 찾아갈 수 있겠다. 흥미로운 대상을 좀 찾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구체적인 예시들 어, 좀 좋은 문제들은 뭐 다 주관적이겠지만 그런 좋은 문제들을 좀 찾아서 거기서 좀 시작을 하면 네, 올 2년 3년 공부해서 걸릴 거 되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터득을 하면서 좀 질문을 좀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여러 강의들을 좀 들으면서. 그 당연히 균형이 중요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이론들을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확보하고 계산해 보는 것도 둘 다 이제 중요하고 보통 이제 어떤 학부 스테이지의 공부들을 할 때는 이 추상적인 어떤 이론들의 그 공부하는 것들의 중요성도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오히려 이 시간은 어떤 분들도 어떤 고민들을 녹여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냐면 이제 그것들을 좀 보기 시작하는 분들이 들어오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운 책들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대수학을 공부하면 더미포트 책을 다 읽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수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그가 역행열의 유도 과정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역행열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를. 그것들을 오히려 보시는 가운데 그리고 또 실질적인 시간과 에너지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어떤 직관들을 의미 있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적어도 하시는 분들이 대화를 하는 창구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시간들이 제가 어떤 정답을 알고 있다 이런 거는 거리가 멀고요. 그랬을 때 그 적어도 그 표준적인 방식에서 대수와 기하가 연결되어지는 방식들은 있어요. 표준적인 방식에서.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할 거고 당연히 그 방식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는 방식으로 이 추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어떤 지금 추상이라고 말하는 거에 이면에 있는 피상성들을 좀 하소연하는 쪽으로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기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도 맞을 거예요. 여러 의미에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도 말씀드렸듯이 렉처를 해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구체적으로 갖고 오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맞는 피드백을 드리는 방식으로서 하는 어떤 게 될 거라는 거죠. 좋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어, 다 남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대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카테고리의 언어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약간 항상 그걸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그냥 일반화된 이론 정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약간 그런 거를 대할 때 어떤 자세 같은 게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카테고리 이론 자체를 저는 대수로 보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어떤 카테고리 이론을 어떤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기함할 만한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카테고리 이론을 대수하게 한 브랜치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대수하게 한 브랜치로 본다는 거에 어떤 의미들만 가지고도 여러 얘기들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얘기는 배수학의 슬로건은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배수적인 대상들의 이 추상화되어 있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것들을 기하학적으로 볼 수 있도록 건드리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범주론 자체를 대수학의 범주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분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범주론도 어떤 문제에 해당한다고 저는 환원하려고 하는 거냐면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필요한지를 어떤 역설하는 거에 문제에 좀 더 가깝다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죠. 범주론이 요긴하다라는 어떤 명제를 할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예스도 노도 얘기할 생각이 없고 저희가 수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만들 때는 그냥 일단 말이 되니까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어떤 수학이 되는지 간에. 근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쓸만하고 요긴하니까 쓰이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마찬가지 측면에서 범주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그게 구체적이고 쓸만한 거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고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쓸만한 거가 아닌 예부터 들면 그냥 속된 말로 뽕 맞아가지고 이게 theory of everything으로서 중요하다. 이거는 개소리고요. 그거는 백만 부의 소리가 맞고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범주론의 중요한 맥락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실제로 수리물리에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리물리를 기술하는 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 호몰로지컬 알제브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컴퓨터 사이언스 중요해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은 것들이 기술되어지는 방식이 실제로 범주론적인 언어로 기술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아까 전명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거랑 연결이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저는 범주론의 실제 정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쿼션트 오브젝트를 다루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로 목적은. 그러니까 쿼션트라는 대상이 잘 정의가 안 되는 거를 다루기 위해서 에로 체이싱으로 우기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 범주론의 진짜 목적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할 얘기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 수학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기하학적인 공간들에다가 이름들을 여러 가지를 붙이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매니폴드, 버라이어티, 올비폴드, 스택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는데 어 그리고 왜 제가 그리고 범주론을 대수학으로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범주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컨트리뷰션 한 사람을 이름을 얘기하라면 알렉산더 그로센딕. 근데 이제 그로센딕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범주론적으로 확장한 거가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주론 자체를 결국에는 그 대수기하적인 렌즈에서 범주론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여전히 그 대수의 견지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보통 이제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에탈 사이트나 어떤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어떤 니즈들이냐면 그 언어를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제로 그 언어의 그 의미 있는 직관들을 잡는 법을 모른다가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경우들도 연구자 레벨들에서도 많이 사실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쪽으로 오냐면 저는 이제 기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수적인 대상들을 굉장히 헤비하게, 그러니까 대수적인 툴들을 어떤 쓰는 어떤 그 대수적인 감과
그런 어떤 툴들을 쓰는 것에선 저의 어떤 역량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탁월한 어떤 대수하는 학을 공부하는 대수학자들이 저한테 그런 요청들을 해오는 경우들은 가끔 있거든요. 어떤 내가 지금 보는 대상들을 기하학적으로 좀 보고 싶다. 그래야지 의미 있는 프로그레스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면에서 디스커션 할 수 있겠냐? 라는 요청들은 종종 받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는 대수학이 뭐 기하학보다 안 중요하다 혹은 이제 그 렌즈들이 요긴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대수학은 대수학 자체로서 분명히 완성된 학문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하지만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균형이라는 점에서 그 말 전달이 됐죠. 균형이라는 점에서 대수적인 시학들을 기하학적으로 환원하는 것 자체를 다루는 것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서 뽕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시고 나면 과거로 못 들어가요. 이게 그 아까 정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미분기하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미적분학이 단순해지지 않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분기하라고 하는 거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어떻게 환원하는지에 대한 그 추상적인 해석이 지나자는 거거든요. 결국 미분기하의 어떤 목적 자체가. 그리고 결국에는 미분 방정식 그렇게 되는 반면에 그 결국에는 대수학을 기하로 해석한다는 건 뭐에 지나지 않냐면 대수적으로 대상들이 환원되어지는 대상들을 기하학적으로 보겠다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수적인 대상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에 대해 기하학적으로 본다는 게 도대체 뭔 씨나라 까먹은 소리냐. 약간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들을 기회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거를 좀 얘기하는 창구를 좀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를 들면 뭐 카테고리 이론에서 유니버설 프로퍼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위상수학이나 뭐 모든 오브젝트들에 사실 유니버설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각각의 프로퍼티들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반화한 게 왜 그런 카테고리의 언어가 되는 건지 약간 그런 맥락의 이해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것도 어떤 기하적 통찰을 가지고 뭔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달라요. 그거는 그 이건 기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어떤 특정 티어리의 특정 어떤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게 뭐냐? 약간 이 시간은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짜증을 담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선언을 할 때, 이게 프로포지션이든 어떤 프로퍼티든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게 왜 요긴한지를 설득해낼 수 없으면 어떤 티어리가 사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가지고 서술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논점을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동의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니버설 프로퍼티는 그 이 에로체이싱으로 어떤 주어지는 방식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카테고리에서 아이소몰픽한 대상들을 서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니크하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가지고 하면 유일하다고 우길 수 있다가 사실은 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 특정 어떤 범주 안에서 갖게 보는 방식으로 이게 요긴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지만 이게 사실 문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좀 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수학적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집합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학부 수학에서도 배우잖아요. 하나가 서브셋을 취하는 거, 앰비언 스페이스를 좋은 거를 주고, 그리고 또 하나가 프로덕트를 취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쿼션트를 취하는 거. 수학적인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맞아요. 근데 세 번째 거가 문제예요. 쿼션트를 취해주면 보통은 그 범주 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쿼션트라는 대상이 왜 잘 정의가 되느냐라는 거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잘 어떤 유일하게 규정이 된다는 걸 유니버스 프로per티에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루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가 사실은 이게 어떤 앱스트랙트 티어리의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어떤 티어리티컬하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보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아, 만약에 어떤 분들이 대수기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대수기하는 그 약간 제가 단어를 그렇게 써요. 대수기하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당연히 알제브렉 지오메트리인 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앱스트랙트 알제브렉 지오메트리의 출발점은 토러스를 이해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들은 제가 복수 해석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레코드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5분 남았습니다. 그 유니버설 프로퍼티 얘기하니까 저 그거 너무 특수한 그 상황에서의 유니버설 프로퍼티들이 뭐 각 그 과목마다 뭐좀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찾은 예시가 그나마 내추럴 호모모피즘 정도로 좀 봤는데 뭔가
그거 상상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코션트를 취한다는 거는 어떤 함수의 커널이 있다. 거꾸로도 커널이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근데 어쨌든 뭔가 유니크하다는 얘기를 존재성에 대해 유니크하게 존재한다는 거를 유니버설 프로퍼티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무슨 의미일까? 사실 저는 이해 단계에서 거기서 좀 막혔던 것 같은데 아마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네, 그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수적인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수적인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어떤 걸 보면 알고 계신 지식이나 아니면 혹은 이제 그냥 적당히 구글링이나 챗GPT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려줄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거 말고 이 시간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저희가 기하학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나이브하게 본다면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사고하는 공간이 1차원 곡선, 2차원 곡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 자체를 다 대응지어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곡선이랑 곡면이라고 부르는 대상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도 마음에 안 드냐면 커널 커널은 당연하고 어떤 이거는 수학적인 오브젝트로서 잘 규정이 된다는 걸 내가 뭔 말인지 수학적으로 알아먹겠다는 얘기지. 커널이라는 대상도 사실 굉장히 어떤 그 좋은 기하학적인 직관들 있잖아요. 하이퍼플레인을 지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것들을 기하학적으로 저희는 명확하게 보는 방식,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언어 자체를 그냥 뭔 말인지 알겠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그림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아는 곡선과 곡면의 상황에서 그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계속 어떤 말 가지고 겉도는 얘기라는 거죠. 추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피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하고 싶냐면 슬랙에다가 남기시는 어떤 얘기들 토대로 제가 어떤 코멘트들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시간은 제가 이 한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공통 소재로 얘기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군, 환, 체, 벡터 공간 마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컨시스턴시가 있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대화는 끌어가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레퍼런스들도 어떤 공부하시라 혹은 이 오브젝트를 이것들을 좀 보시라 이렇게는 코멘트들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들 보고 오시면 그에 대해서는 좀 대화를 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은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가 저 책 좋은 책이거든요. 그 오늘 제가 언급한 책들 다 좋은 책인데 풀톤의 알제브라의 커브 책이랑 아띠아의 컴퓨터티브 알제브라 이런 책들은 좋은 책인데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재밌을 것 같으면 하세요. 근데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재미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의들을 아신다면 그룹, 링, 필드 약간 이런 것들 정의를 아신다면 그냥 얘기 들은 다음에 저거 뭔 소리지? 그러면서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레퍼런스들은 좀 그냥 늘려나가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공부하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네, 소모임도 좋게 가지고 스터디 하시는 거는 환영이고 뭐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디테일들은 별로 어떤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맥락에서는 예를 들어 매스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결이 대부분 아닐 거기 때문에 그 얘기들은 따로 남기겠다는 거죠. 괜찮죠? 혹시 몇 분 더 얘기하실 거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오늘 만약에 그래도 내가 뭘 물어봐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오브젝트 하나를 제가 드리고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만만한 게요. 타운 곡선이에요. 제일 만만한 게 토러스. 그래서 만약에 뭘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토러스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그냥 근데 토러스를 토대로 제가 사실 묻고 있는 건 제가 지금 다 묻고 있는 건요. 그룹, 링, 필드, 벡터 스페이스, 모듈. 이거랑 토러스랑 뭔 상관이에요? 모든 구조가 여기 다 있거든요. 그리고 복수 해석에서는 레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질문을 해줄 때 저는 2레벨에서 내려가지고 답을 할 거거든요. 토러스에서 보면 이 상황을 얘기한다. 이렇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괜찮죠? 그리고 그 토러스는 일립틱 커브는 대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빌드입니다. 모든 의미에서 말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토러스를 이해하려고 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리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러스 위에서의 메로몰픽 섹션 혹은 메로몰 펑션들을 이해하는 게 리만의 세탑 펑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은 지금 복수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수랑 기하가 연결되어지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 어떤 논트리비아라는 것들을 보는 어떤 방식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별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관심 가지신 맥락을 토러스랑 연결을 좀 해보시는 가운데 지금 이런 대수적인 구조들을 지금 얘기한 것들은 뭔 상관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하지만 제가 이런 거를 하라는 숙제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짜증을 갖고 있는 대수적인 맥락들을 들고 어떤 이제 슬랙에다가 남겨주시면 그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분쇄를 하겠다는 거죠. 1차원, 2차원 곡선 곡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괜찮으시죠?
이 시간은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레코드는 오늘 여기서 참.